500m가 돼야지 역세권 고밀복합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우성하고 현대는 못 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한신이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시범단지입니다. 시범단지. 시범단지는 삼성한신과 한양 요렇게 두 개가 지금 연합을 맺었습니다. 5월 10일에 이 두 개 단지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이랑 사진 찍고 막 이게 인스타에 올라오면서 이제 막 이슈가 됐었어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연식과 상징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라고 하는 건 분당 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단지들이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파급력, 그러니까 영향력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시범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현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한데 GTX냐 수인분당선이냐 이 차이에서 아마 여기서 조금 밀릴 것 같아요. 풍선효에 비해서. 서현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고, 다만 이제 중학교는 이제 길 하나 건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초중고를 다 끼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인프라가 있다 그랬죠. 서현역, 그 다음에 중앙상가, AK 뭐 이런 것들이 유해시설 없이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시범단지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현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괜찮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순회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서현 학군도 결코 안 좋은 학군이 아니거든요. 분당은 다 좋다 그랬죠. 그중에 서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당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 또한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양입니다. 한양이 보시면 12평, 14평, 22평 여기에 세대수 보세요. 24평까지. 12평부터 24평까지가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작죠. 근데 이거를 우성이랑 현대가 중대형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2평 640세대나 되고 대형 평수도 이렇게 세대수가 많습니다. 현대도 46평짜리가 470개가 되면서 대지 지분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우성이랑 현대를 빼고 가겠다라는 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세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가 분당갑이고 분당을입니다. 우리가 분당갑, 분당을이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 풍선효와 시범까지가 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순회동부터는 을입니다. 양지마을부터는 을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가 끼는데 분당의 선도지구는 총 몇 세대가 될 거라 그랬죠? 5%에서 10%면 이게 이제 10% 언더로 할 건지 아니면 10%가 조금 넘을 수도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0%가 넘는다 그러면 시범단지 입장에선 조금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 9760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각 2개의 단지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1개에서 2개 단지만 뽑겠다 그랬는데 이 선도지구를 2개에서 4개까지 뽑는다 그랬고, 분당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2개씩 나오면 딱 밸런스가 맞거든요. 아니면 2개씩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9760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4900 정도? 요 정도씩 나눠가지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나눠갔든지 아니면 통합단지 기준으로 2개씩 나눠갔든지 해서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춰야만 갑 쪽의 주민들도 을 쪽의 주민들도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공학적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4200세대의 규모의 이 2개 단지만 갖느냐. 이 삼성한신과 한양, 우성하고 현대까지 하면 7000세대가 넘습니다. 세대수가. 그러니까 전체 9760세대 중에 7000세대가 넘는 데가 시범 한양으로만 가면은 안 맞는 거예요. 총 세대수에 여기가 너무 비중이 높잖아요. 을 쪽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거를 여기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가 대지 지분이 크고 같이 했을 때 더 파급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 동의율도 그렇고 너무 세대수가 7000세대처럼 많아버리면 나중에 사업이 가다가 이견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속도가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도지구의 핵심은 사실 동의율과 속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한신이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 한양의 작은 평수들을 다 떠안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 세대수적인 측면에서 풍선효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여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렇게라도 같이 가자. 그럼 여기가 합쳐지면은 583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834를 갑 쪽에서 먹고 나머지 이제 뭐 한 4000세대 정도를 을 쪽에서 가고 2개 단지씩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을 이쪽에선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 분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쪽에서 선택을 한 건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정치공학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성과 현대는 좀 아쉽게 됐죠. 근데 이제 우성과 현대의 장점 단점을 좀 볼게요. 여기가 시범단지, 여기가 삼성안신, 여기가 한양, 그 다음에 여기가 우성, 여기가 현대입니다. 여기가 서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서현역, 여기가 이제 삼성안신, 한양, 우성, 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성하고 현대가 대지 지분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형 평수가 있긴 하지만 중대형 평형의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특히 현대는 중대형 평형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높아요. 이게 장점인데 우성하고 현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서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성안신, 한양, 우성, 현대 있을 때 500m가 돼야지 역세권 고밀복합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우성하고 현대는 못 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안신과 한양 입장에서는 우리는 역세권 고밀복합으로 갔을 때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종상향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아마 계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종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역세권 복합 개발이 아니라 이 4개로 묶었을 때는 그냥 대규모 통합단지 개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파급력이 크긴 하지만 역세권 고밀 개발이 풍선효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성만 봤을 때는 동의율이 높습니다. 82.2%로 4월 14일 기준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우성과 현대 연합이 공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독 재건축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되겠죠. 근데 선도지구의 기준 중에 제일 큰 게 통합 재건축으로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개가 묶이지 않으면 이 두 개는 선정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46평형으로 여기 이제 현대가 이제 대지 지분이 이제 20평대가 이제 나오니까 큰데 동의율이 여긴 또 낮습니다. 현대만 자체적으로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쉬워요. 이게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여기만 지금 7,769세대가 나오잖아요. 시범단지 전체가 한 번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다른 데가 선정될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좀 불공평하니까 아마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두 개로만 가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단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두 개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